강원 CBS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원 영서 지역 지역구의 각 정당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오늘 대담에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에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 후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방송을 들으시고 또 보시게 될 유권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김진태 의원입니다. 우리 춘천에서 두 번의 선택을 받아서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자님이 이제 지역구 명칭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거기서 제가 나오는 선거구는 춘천만입니다. 네. 네, 춘천 하여튼 남쪽에 19개 동을 가지고 있는 네. 춘천의 국회의원으로 제가 나오는 겁니다. 네. 예, 그거 좀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뭐 그랬는데 다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 섰습니다.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 한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일관되게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저는 저만을 위해서 제가 어떤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은 결코 없었다. 이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나라 또 우리 춘천을 위해서만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다시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해주시면 또 이 지금 위태위태한 나라 제자리에 돌려놓고 또 우리 춘천도 3선 의원이 돼서 한 단계 정말 더 업그레이드 꼭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유권자들이 김진태 후보를 뽑아야 하는가? 내가 다른 후보들과 이것이 다르다 하는 본인만의 강점이 있으실까요? 네. 저 개인이야 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되면 3선 의원이 되는 겁니다. 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곧 춘천이 다시 초선 의원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저도 물론 초선 또 두 번째 재선 다 거쳐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 비중이라는 것은 3선은 초선의 3배 이상입니다. 춘천에 3선 의원이 있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초선 의원이 3명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원주에 만약에 무슨 이광재 후보가 나와서 이제 3선 의원이 된다 이렇게 치면 원주는 3선이 되고 춘천은 만약에 초선이 됐다. 그러면 저는 도청 이전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춘천의 초선이 그렇게 막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그런 상황은 무엇이냐? 전부 민주당 일색으로 다 되는 겁니다. 강원도지사, 원주국회의원, 춘천 초선의원, 원주시장, 춘천시장 전부 민주당 일색으로 됐을 때는 도청 이전 같은 문제도 당에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춘천 국회의원이 춘천시장이 그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걸 막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럴 때야말로 어떤 사람의 호불호를 떠나서 이런 때야말로 춘천에는 3선의 힘이 반드시 필요한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재선인 현역 의원으로서의 당선이 됐을 때 재선 의원이 강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무래도 선거라는 것이 공약을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후보님께서는 좀 어떤 공약을 갖고 계시고 또 의정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이 공약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공약 몇 년 전에 이 공약 때문에 제가 좀 논란이 있어서 네. 재판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공약에 대해서는 정말 더 신중하게 추호도 이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때 물론 재판에서 다 무죄로 끝나기는 했었습니다. 이번에 저의 첫 번째 공약은
제2 혁신도시 유치입니다. 네. 우리 춘천 시민들은 혁신도시 하면 그 가슴에 한이 좀 있습니다. 옛날에 그거를 우리 이웃 도시에게 뺏긴 좀 그런 불편한 추억이 있거든요. 네. 지금 정부에서 두 번째로 혁신도시를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관련되는 법까지 다 통과가 됐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실수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오도록 지금 할 것이고요. 아마 원주 시민들도 첫 번째 혁신도시를 가져갔는데 제2 혁신도시까지 이번에는 좀 양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 공약으로는요, GTX라는 것을 네. 이제 유치하려고 합니다. 네. 수도권 광역 그 급행 철도망입니다. 네. 지금 ITX 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서울까지 가는 기찻길을 아예 새로 놓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네. 이미 수도권에서 새로 놓으려는 지하 40m로 멋지게 새로 놓으려는 철도망이 인천에서 망우까지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 망우가 우리 기존 경춘선 그 철도망에 있기 때문에 망우에서부터 춘천까지 좀 연결을 해달라. 예. 그래서 새로운 아주 멋진 뭐 시속 180km까지 달릴 수 있는 기차가 새로 오는데 그것을 연결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춘천역에서 그 새로운 GTX라는 열차를 타면 망우까지는 기존 기찻길로 가고 네. 망우에서부터 지하 40m로 들어가서 일자로 쫙 놓인 기찻길을 이용해서 서울역도 가고 인천 송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냥 있는 거로 뭐 연결만 해달라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네. 수도권 시민들을 위한 철도망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우리도 이미 춘천도 수도권 전철망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네. 그걸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반드시 유치하려고 합니다. 네. 또 하나 공약이 있던데요. 더 설명해 주셔도 좋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좀 예. 시간이 1분 남은 네. 거죠. 춘천 시내버스 노선을 원상복귀하겠다. 네. 지금 이런 건데 너무 많은 시민들이 이 불편을 겪고 있고 이게 보니까 어떤 그 지금 춘천시장이 이건 정말 잘못했어요. 시민을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을 이렇게 정말 설정을 하다가 뭐가 잘못되면 그거 다시 그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무슨 뭐 녹색 시민 버스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협동조합을 위해서 노선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뒤죽박죽이 된 겁니다. 네네. 이거를 원상복귀하려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무능한 이 저 시민 버스 협동조합은 이제 그만 용도 폐기하고 이거를 빨리 대안을 만들어서 새로 원상복귀 반세기를 써오던 시내버스 노선은 네. 원래대로 다시 돌려놓는 게 마땅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주요 공약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이런 공약들이 이제 실현을 시키기 위한 당선을 위한 필승 전략 갖고 계신가요? 필승 전략 그런 네. 거 그렇게 뭐 저 혼자만 필승 전략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알아주셔야죠. 예. 더군다나 요새 코로나 사태로 시민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뭐 손잡아 드리고 하는 게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겨우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여기 저 있어요 이러면서 그냥 얼굴이나 알리는 정도인데요. 네. 필승 전략이다. 그동안 제가 이렇게 4년 동안 발로 뛰어왔던 이 진정성, 진심, 네. 그리고 제가 됐을 때 삼선의 힘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 이거를 가지고 시민들 한 분 한 분이 알아주시지 않을까, 네. 또 많이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진정성으로 다가가겠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지향하자는 의미에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래도 상대 후보들의 장점을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말씀들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그 후보를 굳이 다 언급하지 않아도 네네. 된다는 아주 참 호의적인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뭐 생각나는 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동환 후보 그래도 참신하지 않습니까? 이제 또
그런 거 안 하던 분들이 와서 새롭게 한다고 하면 또 시민들이 좀 좋아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허영 후보, 예, 젊죠? 저보다도 한참 더 나이가 어리고요. 네. 또 아주 좀 집념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저하고 다시 한번 붙는다면 네. 지금 이제 세 번째가 됩니다. 예. 그거 정말 쉽지 않은데 그렇게 예. 해준 그 또 의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엄재철 후보도 어쨌거나 한 우물을 파고 그 자리를 이렇게 끈질기게 하는 걸 보면 저하고도 좀 통하는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그렇게 상대 후보들의 장점을 좀 꼽아주셨는데요. 혹시 총선에 당선이 될 경우에 원하시는 상임위가 따로 있으실까요? 오랫동안 법사위에도 계셨고 또 최근에는 정무위원회 또 행정안전위원회까지 하셨는데요. 네. 김진태 하면은 법사위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8년의 그 의정 생활 중에 한 7년 가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맨날 그 앞에 나서서 여야 간에 치열하게 싸울 일이 많았어요. 네. 그래도 그 법사위도 사실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렇게 나쁜 데는 아닙니다. 네. 모든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이 법사위를 통해서 본회의를 가기 때문에 네. 그 길목을 지키고 앉아서 국토교통위에서 올라온 거 이 법안에 문제 있어. 여기 당신들 이 춘천에 내가 뭐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이 법안도 이거 통과 안 시켜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도 사실 좀 많이 따고 이렇게 했는데 예. 저보고 만약에 그 상임위원회를 뭐 선택을 하라 그러면 저도 좀 국토교통위 이런 데도 좀 갈 수 있고요. 예. 지금 후반기에 제가 한 1년 넘게 있었던 곳은 정무위원회라는 곳인데요. 네. 거기는 금융, 은행권 뭐 이런 기업들을 많이 상대하는 곳입니다. 네. 여기도 직접적으로 예산을 많이 다루는 곳이라서 돈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사위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데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토교통위는 가고 싶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국토교통위가 이제 우리 춘천이 해야 되는 뭐 서면대교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GTX를 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직접적인 네. 소관 상임이기 때문에 네. 거기 가면 많이 유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국토교통이나 아니면 뭐 정무위원회 네. 쪽도 희망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공통 질문을 제가 드렸고요. 이번에는 후보별 개별 질문이 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후보님과 연관이 좀 깊은 3개의 키워드를 좀 꼽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한 개를 선택을 하셔서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좀 나올지 긴장되시죠? 딱 한 개만 하는 건가요? 예. 잘해야 될 한 개만 텐데. 좀 잘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뽑아주실까요?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오, 예. 자, 그러면 어떤 키워드가 담겨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카메라에 좀 보여주실까요? 꿈이네요. 꿈. 네. 잘 피해 가셨는데요. 이거 어려운데 이게 좋은 건가요? 자, 그동안 강원도 출신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을 하셨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이 꿈을 향해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좀 평가를 해보신다면 순항 중이라고 좀 보이세요? 뭐 순항 중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예. 또 근데 저 어려운 질문이 나와서 참 답하기 그런데 예. 또 잘못하다가는 저 또 뭐 잘난 척한다 이래가지고 또 안티 세력이나 더 생기지 않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제가 2년 전에 우리 당의 그 대선 경선 후보로 나가서 네. 그때 이제 2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홍준표 후보한테 밀렸는데요. 제가 정말 그거는 참 아쉬워요. 그랬더니 뭐 홍준표 후보가 뭐 자기 덕에 뭐 그만큼이라도 표 얻었다 그러면서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는데 네. 제가 나갔으면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얻었을 거다.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런 이제 경험이 있어서 우리 이제 이 춘천 시민 여러분들께 한번 그런 가능성, 기회가 열려 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2번 할 때 나가서 그래도 이 대선판에도 뛰어들어서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도 막 김진태를 외치고 거기 참 내로라 하는 분들 다 나왔는데 뭐 이제 후보가 되진 못했지만 2등까지 그렇게 했던 것 그거는 그래도 제가 좀 이렇게 어떤 좀 강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강원도 춘천도 출신으로 그렇게 하기는 그건 아마 좀 쉽지 않을 거다. 네.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어떻게 뭐 꼭 그렇게 뭐 뛰어나서 뭐 똑똑해서 뭐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이런 지난 3년여 그 탄핵과 또 뭐 조기 대선 막 이런 촛불 태극기 뭐 이런 격동에 우리 이 정말 이 한국 이런 것을 거쳐 오면서 네. 한 자리를 지키고 미우나 고우나 똑같은 일관성을 가지고 싸워왔던 사람으로 네. 어떤 일정 부분에 그걸 조금 인정받은 게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 그 꿈을 이루지 못했던 이유는 어떤 좀 이런 아직까지 정치권에서 경력이 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 김진태 젊은 거 좋아. 그런데 국회의원 2번 가지고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그 3선에 한번 도전을 해서 네. 그 정말 좀 아쉽고 서운했던 거 이걸 한번 마음껏 좀 떨쳐버리고 네. 좀 그 많은 가능성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꿈에 대한 키워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모든 후보들에게 동일하게 20분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요. 후보님께 지금 한 2분 30초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혹시 네. 덧붙이고 싶은 뭐 공약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말씀들도 좋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저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태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김진태 좀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혹은 개중에는 막말하는 사람? 예. 저는 그런 얘기도 솔직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 저를 직접 경험해 보시면 부드러운 남자. 예. 제가 이 얼굴을 가지고 무슨 그렇게 뭐 남의 가슴을 후벼 파고 뭐 그냥 강성 막말하고 그러는 사람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말들이 이렇게 나왔느냐? 그게 소위 좀 이렇게 맞는 말, 옳은 말 하고 앞에 좀 나서고 이러다 보니까 그 말이 듣기 싫은 사람들은 야, 저 막말이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꾸 이렇게 씌워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난세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첫 번째 출마의 변으로 이 사회주의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반나절씩 줄을 서서 마스크 한 장, 2장 사야 되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점잖은 말만 하고 이렇게 하란 말입니까? 제가 오늘 오다가 어떤 지금 속보를 봤더니요. 왜 지금 17살짜리 청년이 코로나19로 코로나로 이게 지금 사망을 했는데 사망 진단서에 저 코로나19로 적어놨다가 나중에 병원 측이 와서 이거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폐렴으로 좀 바꾸겠다. 그 유족 부모님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이렇게 쉬쉬하려고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할 말 분명히 하고 나서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 그렇게 뭐 정말 과격한 말을 해가지고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것 여태까지 4년, 8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제 진심을 좀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유권자에게 드리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나라 제대로 잘 돌아갑니까? 여기저기서 안보 불안, 경제 폭망, 지금 코스피가 어제 1500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래도 그냥 괜찮다 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사태 더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마스크도 하나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그 마스크 가격도 잡지 못하면서
무슨 뭐 집값을 잡고 경제를 잡겠다고 합니까? 이런 무능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 춘천은 정말 이제 드디어 내리 3선을 만드느냐 못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때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후퇴를 하면 다시 초선으로 돌아가면 이제 3선을 만들려고 그러면 또 8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이 강원 도내의 사정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강원 도청도 지금 여기저기서 내놓으라고 하고 뭐 제2혁신도시 이번에야말로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초선의 힘으로는 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싸워온 이거를 바탕으로 제발 이번에는 이 춘천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힘 있는 다선 의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쨌거나 중앙 정치 무대에서 좀 큰 소리는 합니다. 예, 김진태 하면은 어디 가도 대구를 가든 부산을 가든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계속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유민주 세력을 위해서 계속 목소리 높여갈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한번 저와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공정한 경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의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와 말씀 나눠봤습니다.